네, 오늘 영자 기사 제목 The Fed admits it can't easily fix an economic problem it helped create 입니다. 일단 헤드라인인데도 이렇게 조금 fix라는 그냥 고치다 그리고 정책에 관한 건데도 그냥 이렇게 되게 직관적이고 평이한 표현이 쓰였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손이랑 입으로 영어를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할 때 fix 정도로 써도 괜찮다라고 안심하셔도 되고요. 본문 같이 보시면 The Federal Reserve policy decisions in recent years have contributed to a worsening of economic inequality in America. 여기까지 보실게요. worsening of economic inequality라고 해서 악화가 된다라고 할 때 좀 이렇게 직역을 해도 되는구나 한번 체크하고 가시고요. And some of the central bank's policymakers say it's not a problem they can easily fix. 보면요. The central bank 해서 미국에 정해져 있는 그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중앙은행은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너가 이렇게 보는 걸 볼 수 있고요. 정책을 만드는 정책 이방가들은 policymakers라고 합니다. 굉장히 또 직관적인 표현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is not a problem they can easily fix라고 하고 있고 다음 단락 millions of Americans, especially the wealthiest, took advantage of the ultra-low interest rates during the pandemic, which the Fed loosened monetary policy to shore up the economy까지 보실게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특히 누구가 더 플러스 형용사 하면은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하시는 거 아시죠? 근데 주로 그냥 부자들이라고 할 때 the wealthy,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할 때 the poor이라고 하는데 가장 부자인 사람들 표현을 하기 위해서 the wealthiest라고도 쓴 거 한번 보시고요. 걔네들이 took advantage of 하면은 뭐뭐를 이용해 먹는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부정적인 뉘앙스로만 늘 쓰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용해 먹는다던가 착취의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때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 그냥 사용한다라고도 많이 사용이 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고 the ultra low interest rate 초저금리라고 할 때 그리고 그때 사실 팬데믹이라는 상황적인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엄청나게 금리가 낮았었잖아요. 한 몇쯤인지 좀 기억나시죠? 이런 맥락으로 너가 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초저금리 할 때 우리 만화에서만 보던 표현이죠. 울트라 뭐 이런 거. 근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비즈니스 맥락에서도 울트라라는 거를 쓰는구나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interest rate 앞에는 이 경제적인 상황이 금리가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연준이 0.25% 인상으로 갈 거냐 아니면 0.5% 인상으로 갈 거냐 이런 식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화제가 될 때에는 이런 거에도 딱딱 붙는 그런 명칭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은 생각이 안 나지만 그래서 팬데믹 때 사람들이 누렸던 그 초저금리는 ultra low interest rate라고 할 수 있구나를 알아가시는 게 좋아요. 그냥 울트라가 나오는 거구나까지만 알아가지 마시고 ultra low interest rates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 팬데믹 때 when the Fed loosened monetary policy to shore up the economy, shore up이라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 나왔죠. shore up이라는 거는 뭐뭐를 떠받들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경제를 지탱한다라는 맥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여서 알아가시면 좋고요. 또 한 가지 같이 알아가시면 좋을 게 prop up이었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prop up the economy 이런 것도 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주로 금리를 먼저 떠올린 다음에 여기 앞에다가 동사를 이렇게 붙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것은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통화 정책을 좀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인하했다라고 할 때도 그 맥락에서 그냥 loosened monetary policy 이런 식으로 통화 정책을 어떻게 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 한번 보실게요. 다음 문장 borrowing costs are now well above pandemic era levels, but about 20% of homeowners still have the mortgage rate below 3%, according to Fannie Mae. 보시면 borrowing cost라고 하면은 금리를 말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금리는 시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은행에서 알아볼 때 금리가 조금씩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런 수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S가 이렇게 붙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now well above pandemic era levels. 어디 뭐뭐보다 높다라고 이런 내용을 한국어로 표현하면 높다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높으니까 higher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또 보실 수 있는 게 well above 어디를 상회한다 아니면 뭐뭐다 훨씬 위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higher 같은 게 너무 유치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well above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같이 봤던 ultra low interest rate 같은 게 여기서는 pandemic era levels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서부터 다시 보면 Not only do those households have lower mortgage payments, but they've also been accumulating wealth simply by owning a home.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건 mortgage payments. 수치가 여러 개가 연상될 수 있으면 S가 붙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문법적으로 not only가 나왔으니까 do, have 하고 여기 주어 나오면서 도치처럼 잘 나오고요. But they've also been accumulating wealth. 부를 축적한다라고 할 때 accumulate wealth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런 돈 얘기 많이 나올 때 부자들이 부를 축적했다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또 쓸 수 있는 콜로케이션 확장해보면 amass wealth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simply by owning a home. Meanwhile, the US stock market is closing in on yet another year of solid gains, boosted by continued investment in AI, marking a stunning 3-year bull market 라고 나와 있네요. 가져갈 수 있는 표현이 정말 많은 단락인 것 같아요. 일단 스톡 마켓, 무슨 마켓 할 때는 이미 존재하는 마켓, 그 시장, 산업이라면 항상 너가 붙습니다. 인더스트리도 마찬가지겠죠. 또 close in on이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어요. 같이 영영사전을 보시면요. to come or move near or closer 해서 어딘가에 이렇게 좀 다가간다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어디에 가까워진다라고 할 때 그 에는 on을 쓰는 것 같고요. The fire was closing in on their neighborhood. 그 불이 그들의 그들의 동네에 점점점 이렇게 다가가고 있었다. 이런 이동하는 그런 느낌의 동사인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미국의 주식 시장이 다시 한번 엄청난 성장세 아니면은 상승세를 보여준 연도에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closing in on 뭐뭐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표현도 되게 재밌으니까 또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Yet another year of solid gains. 상승장이 왔는데 상승세가 굉장히 탄탄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받고 그렇게 확실한 상승장이다라고 할 때는 solid. 우리가 그냥 좀 딱딱한 아니면 고체 이렇게만 알고 있는 단어인데 사실 solid라는 게요. 확실한 아니면 좀 논리적으로 말이 되고 정말 타당한 이런 맥락으로 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미드 수츠에서도 보면 변호사들이 막 얘기를 하다가 Okay, you made a solid cas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 너의 이야기가 정말 타당했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solid라는 것이 고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뭔가 확실한 또 타당한 이런 뜻이 있다는 거를 같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세들이 어떤 것에 의해서 일어났냐? Continued investment in AI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한국말로 표현을 했다면 AI의 연속적인 투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 이런 식으로 나왔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뭐 지속적 이런 식으로 쓰니까 continuous 뭐 이런 거를 쓴다고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continued라고 쓰면 좀 더 원어민처럼 보이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겠죠. 또 결국에는 AI의 투자가 계속돼서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 상승장을 만든 거잖아요. 이런 맥락을 설명할 때 boost라는 동사가 정말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주어가 무생물일 때 그것에 의해서 보어라는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식으로 할 때 그 동사를 boost를 정말 많이 씁니다. 인과관계로 무생물 주어를 잡아서 인과관계를 표현할 때 boost를 많이 쓴다라는 거 같이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뒤에 나오는 게 marking a stunning 3-year bull market이라고 나와 있죠. mark라는 것은 기록하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정말 많이 쓰이는데 한국인들이 이 단어를 활용해 보세요라고 하면 잘 활용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게 일단 뭐 표시하다 뭐도 있지만 정말 직관적으로 알려드리면 그냥 찍다예요. 뭐 아니면은 뭐 기록하다. 예를 들어서 뭐 올해는 뭐뭐뭐 몇 주기 아니면 몇 주년입니다라고 할 때도 This year marks the 10th anniversary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mark라는 게 찍다 기록하다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표현이고 A stunning 3-year bull market 이런 나와 있죠. bull이라는 게 원래 황소잖아요. 근데 주식 맥락에서는 이게 황소가 아니고요. 그 뉴욕에 가보면 황소 동상이 있어요. 그게 황소라는 동물이 상승장 굉장히 좋은 장의 상황을 상징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황소장이 아니라 엄청난 3년간 최고의 시장 상황이라는 거죠. 그거를 기록하면서 또 밑에 보시면 low-income households who are less likely to invest in stocks and are more likely to be renters have missed out on the so-called wealth effects in the past 5 years. 나와 있네요. low-income households. 저임금 가구들라고 할 때 여기 중간에 슬래시 들어가는 거, 슬래시 된다. 여기 이렇게 찍 들어가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households 그리고 이게 가정이라고 해서 옛날에 제가 어떤 분 통역을 맡았는데 그분이 영어 원어민은 아니셨어요. 근데 아시아계 분이셨는데 이제 아시아계라기보다는 아시아인인 거죠. 그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스몰톡을 하다가 너도 뭐 가정을 꾸리고 싶지 않아? 가정에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라고 할 때 household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household는 제가 봤을 때 가정이라기보다는 가계라고 해가지고 수치나 아니면은 뭐 경제적인 맥락에서 많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수치 통계 경제. 그리고 who are less likely to invest in stocks and more likely to be renters 해서 되게 유용한 표현이 또 하나 나왔는데 likely to가 독해할 때는 참 그냥 이렇게 슬슬슬 뭔 소린지 알겠어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를 활용하면 정말 원어민처럼 볼 수 있고 하지만 사람들이 잘 활용을 못해요. 어느 경우에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냐면 뭐뭐 할 확률이 높다. 우리나라 말로는 확률이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정말 많잖아요. 정말 그럴 것 같다. 하면 정말 안 그럴 것 같다. 그래서 확률이랑 가능성이라는 단어에 명을 대셔서 뭐 possibility나 아니면은 percentage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possibility 뭐 이런 표현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가장 그런 것도 좋겠지만 가장 유용한 건 be likely to입니다. 또 chances are high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고요. 어쨌든 확률이 높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할 때 possibility 이런 식으로 가지 마세요. 되도록이면은 일단 선택지 1번 제일 1순위로 써야 될 표현은 머릿속에 likely, unlikely 이걸로 두시고요. 두 번째로 쓰실 수 있는 것은 뭐 chances are high, chances are low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chance 쪽으로 한번 가보시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또 have missed out on those so-called wealth effects in the past 5 years 뭐를 놓쳤다라고 할 때 missed out 항상 정말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전치사를 뭐를 놓쳤다라고 할 때 on을 쓰는구나 라는 것도 한번 같이 가져가 보시고요.
wealth effect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뭘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 단어는 이런 식으로 또 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The growth of their wages also trailed those of the wealthiest throughout 2025, according to the Federal Reserve Bank of Atlanta. 이렇게 해서 the growth of their wages, 그 저임금 가게들의 임금의 상승이 trail, 뭐를 따라간다, 뭐 이런 꼬리에서 따라간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walk or move slowly or rarely 해서 되게 느리게 가는 거고, draw or be drawn along the ground or other surface behind someone or something 해서 그냥 뒤에서 졸졸졸 그냥 민지적 가는 거죠. 그게 trail. 여기서 말하는 those는 wages겠죠. 그 다음 단락 보면요, affordability has emerged as a key concern for many Americans, according to various polls and surveys, especially for those with lower income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요즘 affordability라는 게 물가라는 맥락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은. 근데 요즘에 나오는 굉장한 키워드인 것 같거든요. 저번에 읽었던 기사에서도 affordability crisis, 뭐 address affordability issues 이런 식으로 좀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등장했다. 뭐로써 key concern, 이 문장 구조가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이슈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 우려를 하거나 아니면은 문제가 돼서 새롭게 그리고 그것이 부상해서 이슈가 되고 우리가 시사 영어 같은 걸 할 때 말하는 주제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보면성이 높은 표현이기 때문에 꼭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Affordability has emerged. 아니면 뭐 rose 이런 것도 좋겠죠. 떠오르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이거 자체를 became 뭐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좀 깔끔하게 그리고 수준 있게 써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emerge 쓰는 거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key concern 주요 뭐 고민거리 주요 어쩌고 저쩌고라고 아마 한국말에서는 이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떠올릴 때 그런 표현 쪽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 주요라고 할 때도 메인이라고 하면은 뭔가 계속 메인 하면은 없어 보이거든요. 키를 쓰시면은 정말 깔끔하고 뭔가 직관적인데 원어민 같고 어쨌든 굉장히 세련되집니다. 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구에게? For many Americans, according to various polls and surveys, especially for those with lower incomes. 그리고 아까는 low income households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겠죠. 임금이 낮은 사람들, 저임금자들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는 표현이 돼 있을 텐데 영어에서는 좀 더 직관적으로 those with lower incomes라고 나옵니다. It has also become a new top priority for politicians, including President Donald Trump, who downplayed those concerns in his recent address to the nation. 그래서 이게 많은 정치인들에게 새로운 top priority 하니까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방금 제가 최우선 과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최우선이라고 해가지고 그 유튜브 캐릭터 최우선이 아니고요. 그러면 과제라고 하니까 태스크부터 떠올리실 거고, 최우선이니까 뭐 highest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도, 아니면 the most important 이런 식으로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국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영어를 만든 것보다는 최우선 과제라는 개념은 원어민들은 top priority라고 깔끔하게 떠올리고 표현하는구나 를 잡고 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글자에 매몰돼서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내는 영어를 하시기보다는 그 개념을 원어민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지에 집중하시면 영어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도널드 트럼프가 그런 우려 사항들을 굉장히 무시를 했대요. downplay 하면은 일축하거나 무시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유용한 표현입니다. In his recent address to the nation. 여기서 말하는 address는 주소 이런 게 아니라 연설이겠죠. 연설인데 누구한테 한 연설 했을 때 address 뭐 for 아니고 in 아니고 to를 쓰는구나. address to the nation.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치사 콜로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Fed officials have admitted they can't easily address what economists refer to as the K-shaped economy 라고 나와서 the K-shaped economy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아마 부자였던 사람들은 팬데믹에서 뭔가를 누려서 상승세를 타는데 좀 돈이 없었고 저임금 근로자였던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되니까 이런 상황을 말을 하는 걸 거고, 아마 이것을 우리나라 말에서는 양극화 경제? 그까지는 안 말하려나? 어쨌든 뭐 양극화 뭐 이런 개념으로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하겠죠. 근데 이 개념은 K-shaped economy라고 앞에 덧까지 붙여서 우리가 표현한 걸 봤으니까 이 개념이 떠오르면 영어로는 the K-shaped economy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refer to as 이런 것도 굉장히 유용하겠죠. What economists call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근데 call은 진짜 영자 기사에서도 그렇고 좀 연설에서도 그렇고 차라리 못 본 것 같아요. refer to as 이거를 뭐뭐로 부르는 이거를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고,